다음은 이제 XC가 있을 때, 여기 이제 코일은 굉장히 이제 작은 값을 넣었어요. 그래서 2파이 FL 하면 0.1오hm 미만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없는 거랑 마찬가지로 있고, C만 이렇게 만들면 여기 이제 40ohm이 됩니다. 여기 30ohm. 이렇게 됐죠. 이거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10V의 교류 신호를 이제 10V를 이렇게 인가하니까 35ohm에 걸리는 전압은 요렇게 전압이 나왔어요. 요거는 이제 R에 걸리는 전압이죠. 요건 R. 여기는 어차피 여기나 여기나 똑같죠. 그죠? 여기 전압은, 여기는 저항이 작으니까, 리액턴스가 적으니까, 여기 전압은 이제 C에 걸리는 전압이죠. 여기 이제 C에 걸려요. C에 걸리는 전압이죠. 이 전압과 이 전압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입력 전압은 이 전압이 되는 거죠. 보면 입력 전압이 R과 C에 나눠졌어요. 여기 보면 요 순간을 보자고요. 여기 보면 C의 전압이 0이에요. 0이면 여기에 R의 전압은 6V죠. 그러니까 이 점의 전압은 6V가 되는 거죠. 여기에는 6V가. 만약에 여기가 8V죠. 8V라면 어떻게 되냐? 8V라면 여기 쭉 내려가면 여기에 한 5점 몇 볼트 되겠네요. 5점 몇 볼트하고 5점 몇 볼트하고 여기 뭐 3볼트인가요? 2점 몇 볼트 더하면 8볼트가 되겠죠. 이 전압과 이 전압을 더하면 이 전압이 되겠죠. 그래서 각 순간순간에는 여기 당연히 전압이 이제 분배돼 갖고 나오겠죠. 그런데 최대치가 이렇게 틀리는 거죠. 최대치가 여기와 최대치의 위상이 이렇게 다 틀려지는 거죠. 근데 가만 보면 이 저항의 전압은 여기에 VR에 따라서 이 전류가 흐르겠죠. 그죠? 이 전류가 흐르니까 여기 전압이 생겼겠죠. 그죠? 그럼 이 전압은 이 흐르는 전류하고 위상이 똑같겠죠. 그래서 여기 흐르는, 콘덴서에 흐르는 전류도 똑같이 여기 됩니다. 그럼 전압은 어떻게 되느냐? 전압이 이렇게 어떻게 됐어요? 여기 전압이, 콘덴서의 전압은 전류가 최대일 때 0이고, 이렇게, 위치가 이렇게 뒤지게 됩니다. 이만큼 뒤지게 되겠죠. 여기는 벌써 0이 왔는데 90도 후에 여기 다시 0이 시작되니까 뒤지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전압은 뒤진다는 거죠. 이렇게 뒤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콘덴서는 전압과 전류 위치가 다를 때 충방전을 한다고 그랬죠. 그 관계를 한번 알아본다면 자, 콘덴서의 전압이 지금 플러스예요. 전류가 이쪽으로 흐르죠. 그러면 요렇게 요 영역은 어떻게 되냐면 콘덴서가 플러스일 때 전류도 플러스 방향으로 흘렀어요. 요때는 어떤 상태냐? 요때는 충전되는 거죠. 충전. 에너지가 저장되는 거죠. 저장. 자, 여기 보면 전압은 이렇게 플러스인데 전류는 반대쪽으로 흘렀어요. 여기까지 이렇게 보면 여기까지가 아니고 여기가 전류고 전압이 그렇죠. 여기까지 이렇게 보면 전압은 여기가 플러스인데 전류는 거꾸로 흘렀어요. 그럼 뭐냐면 에너지를 방출했다는 거죠. 에너지를 방출. 여기서 에너지를 흡수하고 마이너스 쪽으로 흡수하고 여기는 방출하고 흡수하고 방출. 이게 이제 계속 이제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 어떻게 되는데? 자, 여기가 콘덴서의 전압이 플러스일 때 플러스로 오면 쓰고 마이너스일 때 이게 마이너스가 되면 여기는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고. 방출, 흡수, 방출.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되는 거죠. 자, 요거는 처음에 설명했다시피 어떤 회로가 있다면 전류가 플러스가 걸렸으면 이렇게 전류가 흐르면 이거는 흡수. 에너지가 흡수나 소비가 되는 거죠. 소비. 저항 같은 경우는 소비가 되는 거죠. 근데 건전지 같은 경우는 여기가 플러스고 마이너스인데 이 전류가 이쪽으로 가죠. 그죠? 이 밑으로 가는 게 아니고 전류가 이렇게 거꾸로 가면 이건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죠. 에너지 방출. 자, 콘덴서도 마찬가지로 에너지를 흡수와 방출이 이제 반복적으로 됩니다. 그렇게 반복적으로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는 전기가 소모가 되지 않아요. 오로지 소모되는 거는 이 R에서만 소모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전압과 전류도 마찬가지로 계산하게 되면 전류가 얼마 흐르겠어요? 전류가 여기 흐르는 전류는 이 저항에 의해서 임피던스에 의해서 감쇄가 되겠죠. I는 얼마가 Z분의 V가 되겠죠. V. 이 Z분의 V가 되는데 이 Z는 여기 지금 두 가지가 있겠죠. 여기에 30의 제곱 더하기 40의 제곱에 루트를 씌운 게 되고 분의 1이 되겠죠. 그죠? 자, 그렇게 하면 여기에 있는 임피던스 성분은 어떻게 3, 3은 9, 4, 4, 16, 25가 되죠. 그럼 여기는 50분의 10. 그렇게 해서 크기가 나오겠죠. 그죠? 전류의 크기가 이렇게 해서 나온다. 그죠? 자, 그렇게 하면 전류의 크기가 이렇게 나오면 이제 50분의 10에 해당되는 이제 전류가 흐르겠죠. 그럼 이게는 0.2가 되겠네요. 0.2. 0.2 암페어의 전류가 흐르는 거죠. 여기 0.2 암페어가 흐릅니다. 0.2 암페어. 그 0.2 암페어가 이게 35매 이제 100% 소비가 되겠죠. 소비. 여기는 소비가 안 되고 충방전되고. 여기 보면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0.2 곱하기 10이니까 2와트가 되겠네요. 그죠? 2와트가 소비되는데, 만약 이게 2와트, 이게 만약 코일이 없이 쇼트 됐다면 10볼트니까, 10볼트니까 어떻게 됩니까? 2와트가 소비되는 것이 아니고, 0.2A가 흐르고 10볼트니까 2와트 맞네요. 그런데 만약에 그대로 있다면 0.3A가 흐르죠. 0.3A 0.33A가 됩니다. R분의 V 30분의 10 0.333 그 3.33W가 흐르겠죠. 그죠? 이게 없다면.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코일이, 콘덴서가 있음으로 해서 지금 여기는 2W가 되는 거죠. 그만큼 이 콘덴서가, 전류의 흐름을 억제하는 쪽으로, 활용이 됐다는 거죠. 단지 이렇게 했을 경우는 이렇게 이제 위상이 다른 전압과 전류가 위상이 다른 이런 전류가 흐르게 된다. 공급했을 때. 근데 이도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계산할 때, 임피던스로 계산할 때, 그냥 이 전류 곱하기 저항하면 여기 이 회로에 소비되는 전력인데, 만약에 여기서 봤을 때, 전류 곱하기 전압했을 때, 같아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VR 곱하기 IR. 이게 소비 전력이죠. 소비 전력. 여기는 C에는 콘덴서가 안 되는. 근데 여기에 입력 전압 V 곱하기 IR 해도 똑같이 소비 전력이 돼야 되겠죠.
근데 이 전압은 VR보다는, 여기 VR 전압보다는 이 전압은 굉장히 크죠. 큰 전압이 걸리겠죠. 그죠? 큰 전압을 인가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여기 전압밖에 안 걸린 거죠. 왜냐? 얘가 전압을 분배해 갔으니까. 그런데 여기는 이제 에너지 소비가 안 되는 것이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V 값이, 이 전류하고 위상이 틀린 거죠. 그래서 이 V 곱하기 IR 한 것을 계산하기 위해서 IR하고 곱하기 V에 위상으로 해갖고 저항성분, 이 저항성분 코사인 세타, V 코사인 세타로 V 값에서 코사인 세타 해준 값과 곱하면 이거하고 똑같죠. 이 코사인 세타 한 값이 바로 뭐냐면 VR이거든요. VR이 됩니다. 자, 여기 있으면 이게 VR. 자, VC. 그래서 실제 공급되는 전압은 이 전압이 돼요. 이게 V죠. 이 V에서 이 세타가 있으면 이 값을 구하는 거는 V 곱하기 코사인 세타죠. 여기는 V 곱하기 사인 세타. 사인 세타 하면 이 높이가 나오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소비 전력이라든가 임피던스, 이 세타가 바로 이제 역률입니다. 역률은 다음 시간에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RLC 회로에서 어떻게 전압과 전류가 분배되고 그렇게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한번 컴퓨터로 처리는 그럼 어떻게 할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퓨터로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회로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전력 쪽에 회로를 만들어서 타이머를 돌려서 1ms마다 전압 전류를 감지를 해서 실제 전력이 어떻게 되는지 계산하려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냐? 우리가 이론적으로 계산하듯이 이렇게 V 맥스치와 I 맥스치를 해서 각도를 해서 곱하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계산할 때는 그냥 이렇게 곱하는 거예요. 전력을 곱할 때. 자, 여기 있으면 이 시점에서 전압 0볼트와 이 전류 곱하고, 그 다음에 이 점에서 전압과 전류를 곱하고, 이 점에서 전류와 전압을 곱하고, 이렇게 계속 곱해 나가면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이렇게 곱해 나가면 그것이 바로 원래 소비되는 전력이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 점에 전류와 이 점의 전압을 곱하고, 자, 재밌습니다. 또 이 점의 전압과 이 점의 전류와 이 전압을 곱하겠죠. 이렇게 여기는 그럼 플러스고 여기 마이너스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는 전력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여기 보면 여기 전압이 여기가 있고 여기다 있죠. 그럼 전압이 여기가 마이너스 2볼트,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여기 전압이 몇 볼트입니까? 이 점이면 쭉 보면 마이너스 6볼트, 마이너스 6. 이렇게 둘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2, 6이 12, 플러스가 되죠. 그죠? 자, 이렇게 플러스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또 보면 여기가 이제 전류니까 이 전류가 플러스이고 전압이 마이너스가 되겠죠. 이 점은 마이너스죠. 이 곱하면 어떻게 마이너스가 나오죠. 마이너스가. 그래서 이렇게 전류가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도 됐다가 마이너스 됐다가 하니까 마이너스 된 부분은 빼주고 하면 결국으로 뭐하고 똑같으냐면 이 전류와 전압이 이상이 똑같은 저항의 전압과 전류를 곱한 거하고 똑같은 값이 나와요. 전력은. 자, 전력을 곱해서 전력을 평균으로 내면 나오겠죠. 그죠? 전력은 I 곱하기 V 했는 거를
순간적으로 적분한 값이 이게 바로 전력이 되겠죠. 그죠? 시간 t분의 1로 나누고 t분의 1로 나누면 나오겠죠. 이거를 뭐 I 제곱 R하고 똑같아야 되니까 하나만 생각할 때는 이제 제곱의 평균을 구해서 루트를 해서 실어치를 구하잖아. 그죠? 실어치를 구하듯이 그렇게 구해도 되고 이렇게 구해도 되고 어쨌든 I와 V를 만약에 끄집어낸다면 직접 곱하기만 하면 됩니다. 단순하게 곱하면 알아서 부호가 반대되면서 그만큼 값이 이제 줄어들고 반대쪽은 늘어나고 뭐 그런 식으로 되겠죠. 그죠? 그래서 결국 뭐냐면 이 그래프 상에서 우리가 이게 전류죠. 그죠? 이 전류 곱하기 이게 전류가 이거라면 이 전류 곱하기 이 전류 한 거나 이 전류 곱하기 이 전압 이렇게 높은 전압을 한 거나 값이 똑같아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전압을 각각을 곱한 거나 똑같아요. 똑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얼른 보기에는 이게 굉장히 크게 보이지만 이 전류 곱하기 이 전압 R에 걸리는 전압 곱하기 전류가 작고 이 전류 곱하기 이 전압을 하면 더 크게 보이지만은 실제 곱해보면 같은 값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만 소비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관계를 이제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는 분은 이 그래프를 가지고 제가 얘기한 내용을 곰곰이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나중에 제가 어느 정도 학생들을 위한 강의가 끝나면 초보자들이 그냥 개념적으로 이렇구나 임피던스가 이렇구나 그런 것을 간단히 이해할 수 있도록은 나중에 강의를 추가해